한 번도 우승의 경험이 없는 이 두 팀의 결승전, 이것만으로도 충분한 의미가 있는 경기인데요. 그런데 이번 결승전에는 이것 말고도 또 다른 재밌는 이벤트가 섞여 있습니다. 바로 킹컵 대회에 감독 타이틀이 걸려져 있는 결승이기도 하죠. 선수들의 입장에서는 이미 결승전에 올라갔기 때문에 두 팀의 선수들은 출전이 확보가 되어 있는 상황이라서 킹컵 대회를 치르는 데 있어서 특별한 베네핏이 있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감독들은 좀 상황이 다릅니다. 물론 이 감독들 입장에서도 당장의 우승 타이틀 말고는 크게 신경 쓰진 않을 건데, 그래도 이 경기가 딱 끝나고 나면은 후폭풍처럼 몰려올 킹컵 대회에 대한 타이틀이 생각이 나겠죠. 바로 결승전에서 이긴 감독이 킹컵 대회의 감독 타이틀을 거머쥐게 됩니다. 사실 이벤트성 경기이기 때문에 그 감독 누가 하느냐 크게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냥 재미적인 요소로 보고 넘길 수도 있지만, 하지만 그 준우승 감독이 코칭으로 같이 플레이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냥 당사자들은 마냥 재밌지만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선배 입장인 이영표 감독이 감독 타이틀을 달고 조재진 감독이 코치 역할을 수행하는 거야 자연스럽고 오히려 거기에 나오는 시너지가 더 좋아 보이기는 하는데, 만약에 원더우먼이 우승을 하게 되면 조재진 감독이 감독을 맡게 되고 이영표 감독이 코치를 맡게 됩니다. 아무리 예능이라고는 하지만 이 대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의 그런 역할 분담이 이영표 감독 입장에서는 그렇게 달갑지 는 않을 거예요. 아니, 이 부분이 사회에서도 생각해보면 그렇잖아요. 회사 다니시는 분들 정년 되기 전에 회사 먼저 나오는 가장 큰 이유를 그걸로 꼽잖아요. 상사의 그런 엄청난 압박 이런 더러운 걸 다 참으면서도 마지막 하나 못 참는 게 내 후배가 내 상사가 되는 그 순간, 그거는 절대 지켜볼 수 없다 해서 그때들 많이 회사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그런 느낌이 있을 수 있어. 평생을 축구를 해오면서 후배였던 조재진 감독과의 관계가 있을 텐데 잠깐이라도 내가 감독으로 모셔야 된다? 이거 자존심 상할 수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동기부여도 두 감독을 놓고 봤을 때 이영표 감독이 좀 더 강하게 이 부분을 생각하고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수리공. 일단은 오늘의 이야기 화두로 한번 꺼내봤고, 그럼 이제 이 감독들이 어떤 준비를 해가지고 이 경기를 치르게 되느냐, 이 부분에 포커싱을 좀 맞춰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물론 이 경기는 당장 다음 주의 경기가 아니에요. 앞으로 늦으면은 3주 뒤에, 더 늦으면 4주 뒤에 치러질 경기가 될 거로 예상이 됩니다. 어느 팀이 좀 더 유리할지 이야기해보는 것도 좋지만, 일단 저는 이 부분부터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뭐냐면 구척에서 그 조커 카드로 한 번쯤은 준비했을 것 같은 허경희 선수의 필드 플레이, 이 부분을 저도 왜 끊임없이 얘기하냐면, 이제는 처음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과는 저도 다른 의미로 얘기를 합니다. 오히려 허경희 선수가 골키퍼로 안 나온다고 한다면 더 불안감을 느낄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걸 어필해서 말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저조차도 이것을 이제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을 이 타이밍, 근데 여기서 딱 한 번 쓸 수 있는 그 필살기로, 근데 그것이 결승 무대다. 뭔가 이영표 감독이라면 한번 승부수를 던져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계속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왜 이 생각으로 무게가 좀 더 실리고 있냐면, 그 두 팀이 맞붙었던 조별 예선의 상황을 놓고 보면 이 가능성이 전혀 없지는 않습니다. 그때도 허경희 선수를 필드로 빼려고 했어요. 당연히 원더에서 마시마가 필드 플레이를 한다라는 전제하에서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혜정 선수가 손에 테이핑을 감으면서 경기 바로 그 직전까지도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양 감독들이 만나는 그 시간을 통해서 마시마가 골키퍼로 나온다? 그래서 바로 선회를 합니다. 그래서 손에 테이핑을 감고 있던 이혜정 선수를 다시 필드로 빼고 허경희 선수를 골키퍼로 앉혔다라는 이 부분을 놓고 본다면, 그 순간에 분명히 이영표 감독은 허경희의 필드 플레이를 준비해가지고 나왔던 경기였던 거죠. 그때 쓰려고 했던 그 어떤 전술을 이번 결승전에서 꺼내놓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상대팀 감독, 조재진 감독에서도 생각해볼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죠. 이제는 이런 카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죠. 충분히 조재진 감독도 허경희의 필드 플레이에 대한 부분을 염두하고 준비를 하고 있을 겁니다. 감독의 이런 전술 부분의 수싸움부터 시작을 한다라는 그 부분이 굉장히 재밌을 것 같고, 이런 수싸움에서 누가 보다 과감하게 모험수를 던지느냐, 이것도 승패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결정적인 포인트일 것 같아요. 모험수를 던진다는 것만으로 승리의 확률을 높이는 건 아닐 겁니다. 하지만 그 커다란 변수를 감안하더라도 과감하게 뭔가를 시도하는 팀이 과연 두 팀 중에 어느 팀이 될지, 이 부분도 지켜보도록 하죠. 그래서 감독들 입장에서는 이런 커다란 전술적인 부분에서의 시도들이 있을 것이고, 준비 과정에서 어떤 훈련을 시키느냐, 여기까지가 감독의 몫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기의 시작 휘슬이 불리고 경기가 시작이 돼버리면 그때부터는 이 필드 위에 진짜 뛰고 몸으로 부딪히는 선수들의 몫입니다. 아무리 벤치 밖에서 감독들이 목소리를 높여서 소리를 지른다고 한들 그 경기장 안에 있는 선수들이 해줘야 되는 몫이 돼버리는 거죠. 그런 측면으로 바라봤을 때 이 선수들의 상황을 놓고 보면 구척의 폼이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수리공.
뭐 화려한 기술들, 뭔가 멋진 팀플레이로서의 완벽한 빌드업, 뭐 이런 게 없어요. 이런 게 없는데 계속 이기고 있고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척이 이번 시즌을 대비하는 철학이 이 부분인 것 같아요. 약점을 보완하는 데 신경을 쓰느니 그 에너지를 가지고 본인들이 잘할 수 있는 그냥 장점을 극대화시켜서 이 G리그를 준비한 건 아닌가. 엄하게 이 기동력 달리는 선수들로 빌드업 연습 뭐 백날 시켜보느니 그냥 허경이의 강력한 던지기 한 방 있으니까 이걸로 공격 그냥 시원하게 풀어나가면 되고, 그리고 저 후방에 김진경 선수의 강력한 킥 있으니까 그 킥을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세트피스로서의 득점을 노리는 것. 그래서 코너킥이라든지 킥인 상황에서의 득점률이 굉장히 높은 팀이 또 구척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나머지는 다 수비로 치환하고 있습니다. 차서린 선수의 강력한 대인 방어 능력을 이번에 업그레이드 시키면서 상대팀에 그 어떤 강력한 에이스가 있더라도 차서린 선수를 붙여서 어느 정도 효과적으로 수비를 하고 있는 부분들, 그리고 무리하지 않아요. 수비 라인을 전체적으로 내려서 그 안쪽에서 플레이를 하고 있고, 무엇보다도 그냥 수문장이 허경희 선수라는 것만으로도 거기에 그냥 기본값으로 딸려있는 수비력이 엄청나게 높아진 거죠. 이것이 그냥 이번 구척이 추구하는 철학이 다 담겨져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구척은 아마 선수들이 큰 변수 없이 이런 느낌으로 플레이를 할 겁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렸던 이 허경희 선수의 필드 플레이, 이 조커 카드를 쓸 거냐 안 쓸 것이냐, 이게 아니다라고 한다면 지금까지 보여줬던 그 평균값의 안정적인 플레이로 이 경기를 임할 테고, 그리고 이제 원더로 넘어와 보면은 원더에는 뭐 어떤 다양한 선수들의 이야기보다 그냥 마시마가 있어요. 원더의 우승 슬로건은 마시마가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처럼 그냥 마시마가 있어서 여기는 그냥 강한 팀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경기의 무게가 무게인 만큼 모든 선수가 제 몫을 다 해줘야 됩니다. 특히 원더우먼은 그 4강전 때 쥐가 나면서까지도 이악 물고 뛰었던 소유미 선수와 김설희 선수의 그 투혼이 있었기 때문에 올라올 수 있었던 것처럼 이번 결승 경기에서도 마시마 선수가 아닌 그 나머지 선수들 쪽에서 어떤 활약을 해주느냐, 이 부분이 관건일 것 같습니다. 그렇게 비교해 보면은 당장 비교가 되는 그 스탯이 있죠. 바로 체력 부분입니다. 구척 선수들은 원래도 피지컬적으로 우위에 있는데 체력조차도 막강하게 세팅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원더의 선수, 바로 직전 경기인 4강에서 보여줬던 그 체력의 한계, 그러니까 마시마 선수는 체력적으로 문제가 없어요. 자기 한계까지 다다르는 그런 지침을 본 적이 없습니다. 땀 흘리고 숨 몰아쉬는 부분에서 속지 말아야 되고, 근데 반면에 겉으로 뭐 땀이 그렇게 많이 안 나더라도 푹푹 쓰러지는 선수들이 여기 있어요. 대표적으로 김설희 선수가 있죠. 그래서 김설희 선수의 체력적인 부분은 걱정이 됩니다. 물론 이 선수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악 물고 뛰어줬던 투혼은 좋지만 그 투혼에 기대는 것 자체가 이미 불리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자기 한계를 뚫고 가는 투혼이 나오기 이전에 뭔가 그래도 확률 높은 전술로서의 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거는 다른 선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유미 선수도 기량적으로 너무나 올라가고 있는 이 상황에서 이 체력적인 이슈, 그러니까 자신의 기술적인 부분이 아직 성장되지 않았을 때의 체력과 이제 이 기량이 올라가면서의 이 체력은 완전히 다를 겁니다. 그 체력적인 부분이 증량되지 않으면 과거의 체력으로 지금 향상된 기술력들을 보여주는 플레이 자체가 과부하가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근육이라든지 체력적인 부분에서의 무리가 계속 오는 게 그런 부분으로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 단기간에 체력을 올린다라는 게 쉽지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참 불안해 보이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 결국은 체력 이슈가 이 승부의 또 다른 하나의 키워드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두 팀의 이 맞대결은 굉장히 수준 높은 경기가 될 거예요. 일단 골키퍼에서부터의 리스크가 없어서 골키퍼부터 나오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실수들로 인한 실점들은 최소화가 될 테니까, 뭐 물론 두 선수도 사람인지라 전혀 실수를 안 한다라고는 말할 수 없겠지만, 일단 이 결승의 경기는 수준 높은 골키퍼들의 선방이 베이스가 될 테니 나머지는 정말 이 필드 위에 있는 선수들이 강력한 슛과 멋있는 기술들로 끝점에 있는 수문장들을 뚫어내야 되겠죠. 의외로 이 결승 경기에서 간혹 그런 대박 결과가 나오기도 합니다. 2014년 월드컵 경기 독일 대 브라질의 7대1 경기처럼 말이죠. 원더가 이게 한 점 차가 되느냐, 진짜 그런 어떤 한쪽 측에서의 대파가 되느냐. 근데 지금 같은 상황에서 보면 구척이 그렇게 대파당할 것 같은 느낌은 들지 않아요. 잘 준비해서 멋진 경기. 그러니까 누구를 지금 응원해야 될지는 아직 결정이 안 됐지만, 미치겠네. 저는 원더를 응원해야 되는데. 무조건 원더 응원해야 되는데 이게 왜 이러지? 하여튼 더 고민하고 말씀드릴게요.